자, 다음은요.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죠.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결과,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1차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인단은요. 민주당 당원도 들어가고요. 일반 국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한 70만 명 대상자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1차 슈퍼위크도 과반 행진이다. 그리고 이낙연도 30% 넘었다. 자, 그럼 이 제목만 보면요. 일단 이재명 지사 과반, 뭔가 상당히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긴 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당 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51% 득표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좀 있죠? 이 득표율은요. 4번의 지역순회 경선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다 합친 거예요. 합친 득표율입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51%를 조금 넘어갔죠. 이낙연 전 대표는 31%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제 당에서 이제 이 득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가 어떤 소감,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거인단 수는 64만 1,922명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25만 3,762표, 득표율 51.09%. 기호 4번 이낙연 15만 6,203표, 득표율 31.45%. 1차 선거인단에서 60%대까지도 기대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몇 번 자주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좀 기대보다는 적게 나와서 누적 득표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격차가 다소 줄었어요.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았고 저는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호소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본선을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선거인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1위와 2위 얼마나 얻었는지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전망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과반 5연승 거침없는 이재명 호남 가는 길 힘받았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호남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그 호남 가는 길이 힘을 받았다. 뭔가 청신호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좀 더 보죠. 이 지사 성심 다하겠다. 조직력 열세 우려 씻어냈다. 그리고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과반을 얻었다는 점을 주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선을 통해서 본선 50% 이상을 넘게 되면은요 결선 투표가 없어요. 50%가 안 돼야지만 결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바로 간다 본선에 결선 투표 없이 그 가능성 커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기사는 좀 다르죠. 같은 결과를 봤는데 다르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국민선거인단에서도 과반. 그런데 본선 직행은 장담을 못한다. 앞선 기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사가. 좀 더 보죠. 1차 슈퍼위크 어제였어요. 주말 동안 이제 슈퍼위크라고 표현하는데 1차 슈퍼위크에서 절반을 살짝 넘겼다. 51%라는 거죠. 불안한 과반 아니냐. 호남 경선이 결정적 승부처가 될 것이다. 반응은 캠프에서는 긴장의 끈 놓지 말라는 숫자다. 이런 겁니다.
불안한 과반이냐 아니면 청신호냐 뭐 이런 거예요. 보기에 따라 다르죠 지금. 같은 숫자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배종원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앞서던 경향신문 기사하고 지금 본 한겨레 기사가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뭐 양쪽 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에 전망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은 예. 역시 이제 과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세론은 잡혔다라고 대세론이 보여. 이제 확실히 형성된 거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포인트가 대세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지금 이제 50% 넘는 득표를 연속 5연승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질 경우는 이제 과반 투표하니까 결선 투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그러니까 하는 본선 거예요.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51에서 55%까지 다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시민선거인단 선거 결과 1차 예. 51% 예. 역시 과반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당심과 민심과 당심이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과반 득표를 하도록 표를 몰아줬다. 그 이유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 예. 따라서 될 사람에게 몰아주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결과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당초에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하고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3, 4%가 나왔거든요. 예. 거의 그대로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종 결과가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호남 예. 지역의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54에서 한 28 정도로 나왔는데 이낙연 지사가 의원직 사퇴를 던진 이후에 예. 한 3%포인트 상승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한 3%포인트 줄어들면서 격차가 약간 좁혀진 건 사실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 한 20만 명인데 1차, 2차, 3차 시민 선거인단의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격차가 다소 좁혀진다 하더라도 예. 이 전체 선거인단 규모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배종원께서는 호남의 경우에 한정돼서 호남 순회 경선 결과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는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시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또 홈그라운드고 이낙연 지사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원직 사퇴를 던졌기 때문에 동정 표심도 좀 있을 것 그 같아요. 영향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과반 득표할 것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에 진행되는 양상이 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60%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은 보나마나 선거는 끝났다 게임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절묘한 균형을 했단 말이에요. 51%란 말이에요 지금 나온 그렇죠. 게. 예, 그래서 과연 과반 득표 할까 못할까 이런 절묘한 균형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과반 득표할까 못할까라는 관심을 계속 끌고 가면서 흥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중간 정도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51대 31.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크잖아요. 거의 20%포인트가 벌어지지만 과반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1%와 49.99%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결선 투표가 있기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때문에. 자, 최영철 편집위원. 배종원 교수님께서는 뭐 추격은 하겠지만 그래도 본선 직행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무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는데 최영철 편집위원은 51대 31 나온 거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배 교수님도 잘 설명하셨다시피 51대 31 보면 51이라는 지표가 이재명 지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과반이라는 것이 얻기가 사실 힘든 것이거든요. 더욱이 호남이라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의 출신도 아닌 이재명 지사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 면에서 51%라는 숫자도 괜찮지만 또 5연승을 했고 그리고 민심과 당심에서 골고루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없는 아주 강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를 치면 도루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고 안타도 잘 치는 공수주 뭐 제대로 된
선수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도 안정적으로 과반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쏠림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과반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결선까지 가지 않는 그런 뭐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 구도가 예. 여야 총력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까지 겹쳐진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빨리 우리 본선 후보를 제대로 내서 여야 대결에서 잽싸게 고지를 선점해서 본선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얻는 이런 후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약간 이낙연 후보에게 표를 좀 더 늘려주는 것은 예.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 주저앉지 않게 절대 자만하지 마라. 좀 자극을 좀 받아라.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너를 하이패스로 올려주진 않겠다. 그래도 한번 표를 한번 끊으면서 네 마음 한번 다잡아라. 그런 표심을 보여주면서 이낙연 후보의 표로 좀 올려주면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좀 상승시켜주려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좀 전략적 선택이 담겨있는 표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어제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 질문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재명 지사를 보고는 기대보다 좀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 순회 경선은요. 54% 이렇게 막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떨어져서 51%였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보고는요. 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 득표율이 30% 좀 넘었잖아요.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질문의 방향도 달랐고요. 기사도 약간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윤문학 교수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깊숙이 아시니까 짧게 좀 분석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의미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의 거예요? 윤곽은 이제 흐름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 과반 득표 갈 것이냐. 저는 예. 충분히 간다고 봐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의 결과가 후반부를 규정하는 그게 이제 순회 경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민심을 가를 수 있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이미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편승 투표 경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될 사람에게 이렇게 분위기 따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를 이제 회고해 보면 예. 광주 전남에서 승기를 잡고서는 그게 이제 부풀려지면서 예. 눈덩이처럼 이제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힘을 몰아줘서 마지막엔 더 큰 힘으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지금 호남에서 과반을 못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호남도 과반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굴러가는 힘이 더 커지면서 수도권의 종착역에는 아마 결선 투표까지 예. 갈 필요가 없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뭐 경쟁 정당 상황이죠 하지만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일단 결선 투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호남 순회 경선. 뭐 광주, 전남 뭐 전부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 호남 경선이 잡혀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근데 호남이란 지역은 민주당의 굉장히 큰 의미 그리고 거기에는요. 당원 숫자도 많아요. 굉장히.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거기에서 뭔가 변곡점을 만들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지사가 추월하기 힘들죠. 이재명 지사를. 그런데 결선 투표로 가게 하는 역할은 호남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7월 달에 백제 발언 이후에 이낙연 지사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호남에 대해서 이낙연 지사가 또 타겟팅을 해서 호남 지지층에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의원직 사퇴 배수진도 좋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에서는 이재명 지사 과반이 힘들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의 선전도, 전 의원의 선전도 돋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미애 의원의 선전은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강성 지지층이 이탈했다. 추미애 전장, 선명성을 추구하는. 원래는 이재명 지사에게 갈 수 있었던 표가 그 일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8%에서 10% 정도 수치로 추정이 되는 그분들이 선명성을 추구하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예. 본인들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국민선거인단에서 사실 월등한 실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예. 과반은 넘었지만 또 추세가 있는 겁니다. 예. 추세선상으로 보면 과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물론 결선 투표를 거쳐서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존재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이런 노정되는 아마 경선 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 누적으로 3위 기록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끌어줬는데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누적 득표율 10%를 넘어섰다. 빅3가 됐다. 두 자리가 나온 거예요. 명락대전의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1, 2 싸움 최대 변수가 된 추미애다. 여기 보면 윤석열 저격 추미애 개혁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득표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11.35%를 기록했어요. 다른 후보들 따돌리고 올라간 겁니다. 3위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전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도 뭐 소감을 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후보들은 뭐 사실은 본인들의 비전과 장점을 홍보하시기보다는 1위 후보에 대한 저격을 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네거티브적인 어떤 경선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로지 사회 대개혁 완수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할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 대개혁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자, 4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 그 결과를 모두 합친 지금까지의 누적 투표율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각각 51%, 31%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죠. 여기 보면 추미애 11.35%, 3위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돼 있죠. 두 자리까지 올라섰다는 건 이게 많은 득표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 윤석열 전 총장과 별다른 관계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윤 총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이 앞으로 경선에서 자꾸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지지율은 예. 확장성은 없다고 봐요. 아까도 잠깐 분석했지만 네. 이쪽에 갈 게 왔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예. 향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서 도움받을 게 없는 것이 예.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9월 3일경에 기존의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문 내용을 상당히 씁니다. 거기에 뭐 누가 몇 회 통화하고 한동훈과 뭐 누가 몇 회 통화하고 이런 것들 다 씁니다. 그 이후에 9월 6일 날 그런 유사한 내용과 관련돼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시는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 의혹과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과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SNS 글 게시를 통한 고발이 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누가 더 공무상 비밀 누설이 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 장관의 법무장관 시절에 얻었던 징계 결정문을 내용을 흘린 것이 그것은 확실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를 통한 고발 사주한 게 아니냐라고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부각하게 되면 야권에서도 그 내용을 또 반대로 또 부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지지층이 갇히는 경선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확장력을 좀 더 보여주시려면 예. 그 이외에 다른 이슈를 갖고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꾸 그 얘기 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김가락 교수님. 일단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지율이 이렇게 두 자리를 기록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북
광원 그리고 지금 대의원 선거에서 폭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 선거랑 그 비교를 해봐야 돼 비율을. 예. 그때 4위였고 지금 3위였습니다. 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고발 사주예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사실 이 추미애 후보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한 축이었던 추미애가 옳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컨대 권리당원이라든가 돌아보자. 그렇죠. 돌아보자 추미애 이렇게 된 그런 겁니까? 역할이 그럼? 이제 분명히 인식을 받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로 폭등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갈 것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원래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여기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더 되는 올라갔을 거고 거라고 저는 여기는 생각을 해요.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그런데 거네요. 왜 그분들이 그럼 이동을 했느냐? 예. 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상승세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뚝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가 맞긴 한데 예.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으니 내가 거기까지 가서 투표해 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검찰개혁의 한 축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나 표 한 표를 주겠다. 예. 뭐 그런 이동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 어떤 상승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요. 이게 경선이 진행이 되면 주장 간의 이 누적 득표율 이 수준 지금 11% 정도 넘잖아요. 이거보다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 아, 그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발 사주 의혹이 딱 치명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꺼번에 가서 완전히 녹다운을 시키는 그런 효과는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는 계속 돌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지사의 필요성 계속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동하는 표도 매우 제한적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뭐 결선 투표라든가 예.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유시한 변호사와 김구락 교수님이 근거로 내세우신 배경과 논리는 달라요. 근데 결론은 같군요. 여기서 제한되지 않을까. 더 이상 가기 만만치 않다라는 두 분의 분석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주목받고 있어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두 자리를 기록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당 경선 경쟁 상황이었습니다.